국방부 발칵 뒤집힐 사태. 미국 공군의 자랑 스텔스 전투기 고철로 만들어버릴 기술 나왔다. 한국이 동맹국이라 천만다행. 현존 최강으로 평가되는 미국 공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4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됐다. F-22는 스텔스, 기동성 등 모든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 외계인을 고문해 얻은 기술로 만든 전투기 란 농단마저 회자되고 있다. 20일 우리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충승, 현소재 가데나, 가수납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의 F-22 전투기들이 이날 전북 군산의 주한 미 공군기지에 전개했다. F-22 전투기들은 이번 주 국내에 머무르며 우리 공군 F-35A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F-22 전투기는 군산기지 전개에 앞서 이날 제주도 서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일대에서 미 B-5EH 전략폭격기 그리고 우리 공군의 F-35A 15K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을 하기도 했다. F-22가 한반도와 그 주변 상공에서 우리 공군과 함께 훈련한 건 2018년 5월 실시된 한미연합 공중훈련 맥스 썬더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당시 훈련에 반발하며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을 정도로 F-22를 경계하고 있다. 1997년 초도 비행 후 2005년부터 실전 배치된 F-22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최강위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는 전투기다. 미 공군은 F-22를 표현할 때 공중지배, 에어 도미넌스, 란 표현을 즐겨 쓴다. 이는 공중우세, 에어 슈퍼리오리티를 넘어 적이 도전 자체를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압도적 능력을 의미한다. F-22는 승무원 1명이 탑승하는 단자식 전투기로서 길이 18.9m, 폭 13.56m, 높이 5.09m 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38,000kg이다. F-22의 최고 속도는 마하 2.5, 시속 3,060km를 넘고 항속거리는 3,219km, 작전 반경은 2,177km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할 경우 2시간 안에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단 얘기다. 이 때문에 F-22는 유사시 북한의 레이더 등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은 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등 지도부의 집무실이나 지하벙커와 같은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군의 전략무기로 꼽힌다. F-22의 정면 레이더 반사 면적은 약 0.0001m2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체 크기가 비슷한 F-15, OME는 물론 크기가 작은 F-16, 1에서 3제곱미터과 비교했을 때도 수천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즉, 일반 레이더로는 F-22를 탐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단 뜻이다. F-22를 탐지한다고 해도 적기가 F-22를 미사일로 요격하는 건 더 어렵다. F-22는 상대 전투기가 라곤 표적 고정을 위해 레이더 전파를 방사하면 그와 같은 종류의 방해 전파를 쏴 로곤을 풀어버릴 수 있다. 또 F-22가 적기를 조준할 땐 레이더 전파를 변조해 방사하기 때문에 적기는 이를 인식할 수도 없다. F-22는 2006년 미군의 모의 공중전에서 F-15, 16 및 FA-18 전투기 등 총 144대를 격추하는 동안 단 1대도 격추되지 않았다. 실전에서도 적기에 격추된 기록이 1대도 없다. F-22가 2014-15년 시리아를 200회 넘게 정찰 공습하는 동안 시리아군은 물론 이 지역에 주둔한 러시아군도 F-22의 비행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2017년엔 시리아 상공에서 정부군 소속 수호의 Su-24 전투기를 발견한 F-22가 600m 거리에서 15분간 따라다녔으나 역시 시리아군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F-22는 무장도 막강하다. 공대공 무기로는 AIM-120 암람, AMRAAM, 과 AIM-9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하고
공대지 무기로는 정밀유도 폭탄인 GBU-30이 통합직격탄 2발을 탑재한다. 사거리 110km의 GBU-39 소형 정밀폭탄 8발도 장착할 수 있다. 미군 당국은 당초 F-22 전투기를 750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론 실험기를 포함해 195대만 생산했고 현재 미 공군에 남아있는 기체는 183대다. 이는 1대당 한화 4천억 원에 이르는 이 전투기의 천문학적인 가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대를 초월한 강함 때문에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미군은 1996년 초기 배치한 F-2A 블록 10부터 이 전투기 개량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미군은 현용 주력 기종인 블록 35분의 30을 공대공 무장 운용 능력을 강화한 블록 40을 개발했고 최초 기체와는 완전히 다른 기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발전한 블록 50 개발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처럼 F-22의 성능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미국은 이 전투기를 외국에 팔지 않고 있다. 개발 초기엔 이스라엘과 일본, 우리나라 등에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실제 거래가 성사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군 당국은 차기 전투기 개발 목표를 무인기로 정한 상황. 아울러 중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섬 J-22나 러시아의 Su-57 모두 성능이 F-2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F-22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 최강의 유인기 타이틀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2. 미국 스텔스기 석 달 만에 한반도 재전개. 핵보다 전략무기. 이번 달 말부터 한국과 미국 공군이 군용기 250여 대를 투입해서 공중연합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핵심 전략무기인 미국의 F-35B 전투기도 투입이 될 예정인데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늘에 멈춘 듯 떠있는 전투기 한 대가 서서히 활주로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미국의 첨단 전략무기 가운데 하나인 F-35B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음속의 1.6배로 비행할 수 있고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이 F-35B 스텔스기를 비롯한 미국 군용기 100여 대가,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기 등 군용기 140여 대와 함께 이달 말부터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본 훈련은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항공작전 수행체계를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훈련은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이뤄진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스텔스기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 7월 이후 약 석 달 만인데 북한이 7차 핵실험 시기를 재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무기를 통해 미국의 핵억제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기존 확장 억제 전략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서 시작되었든지 김정은에서 시작되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도 한미 양국이 북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중국 러시아 도전 막아라. 차세대 비밀 전투기 만드는 미국, 박수찬의 군. 중국 러시아의 도전을 물리치려는 미국의 기술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J-20 Su-57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하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자 F-22를 뛰어넘는 전투기를 만드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 등에 따르면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은 지난 1일 현지 시간 현지 행사에서 차세대 전투기 NGAD를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링, 제조 및 개발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며 새로운 무기와 센서, 드론이 탑재될 것이며
2020년 말까지 관련 능력을 갖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추진 중인 NGAD는 프로토타입이 비행시험을 실시했으며 기존과는 다른 제작 및 운용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것 정도만 알려졌을 뿐 세부 사항은 비밀로 남아있다. 다만 스텔스 전투기와 첨단 정보융합 기술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유럽과 중국, 러시아의 6세대 전투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NGAD 프로그램은 군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업이다. 하지만 실체를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 의회가 청문회와 예산 심사를 매년 진행하지만 NGAD에 대해선 참여업체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미 공군이 지난 3월 NGAD 개발을 위해 17억 달러, 약 2조 1343억 원, 이 배정된 2023 회계연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일부 정보가 드러났다. 미 공군이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예산 보고서에 있던 NGAD 상상도 미 공군 보고서 캡처. 미 공군은 예산 보고서에서 NGAD에 대해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및 개방형 아키텍처 개발을 적용.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공중우세를 가능하게 한다. 더 짧은 기술 개발 주기를 실행하면서 운영 실험을 통해 기술을 성숙시키고 위험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대한 수명 주기 비용을 피하고자 비전통적인 획득 방식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미군 관계자들은 NGAD가 전통적인 전투기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F-22, F-35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는 미국 외에도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이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 AI, 유무인기 복합운용, 극초음속 엔진,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스텔스 성능,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 전자전기에 맞먹는 전파 방해 등의 개념이 적용된다. 미국의 NGAD는 6세대 전투기의 특성에 혁신적 개념이 추가된다. F-22, F-35는 스텔스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획득 및 운영 방식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랜 기간 개발 작업을 거쳐 30년 이상 운영한 뒤 퇴역하는 방식이다. 전장 환경 등의 변화가 있으면 성능 개량 소요를 제기해 정책 검토를 거쳐 성능을 높인다. 이 같은 방식은 기술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던 냉전 시절에는 가능했지만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디지털 기술이 주류인 현재 상황에선 효율성이 낮다. 기술 환경 변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일선에 새로 배치되는 신형 전투기는 전력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쟁 기종보다 기술 수준이 뒤처진다. 전력화 단계에서 성능 개량을 고려하는 대안이 있으나 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미 공군은 NGAD를 추진하면서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획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운영 기간도 기존보다 짧아질 전망이다. 자동차도 오랜 기간 사용하면 정비비가 늘어나듯 전투기도 노후화하면 운영 유지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30여 년에 걸친 수명 주기는 전자장비 관리에 따른 운영 유지비 규모를 폭증하게 만든다. 성능 개량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제공권 유지가 쉽지 않다. NGAD는 운영 기간이 기존 전투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 내 개발에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하고 짧게 운영한 뒤 성능이 향상된 기종으로 빠르게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첨단 정보통신 기술, ICT 등을 대폭 반영. 개발 기간 단축 및 운영 유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이는 NGAD가 단순한 6세대 전투기가 아닌 공중전과 무기 획득 개념을 바꾸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NGAD 위 미래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대량 생산이 이뤄져 2030년대 이후 세계의 하늘을 장악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만
B2 폭격기처럼 극소량만 제작돼 상징적인 역할만 맡을 가능성도 있다. 변수는 비용이다. 현재 180여 대가 운용 중인 F-22는 조만간 퇴역하고 NGAD가 대체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 공군이 얼마나 많은 수량을 구매할 것인지는 공개된 바 없다. 도입 비용은 구매 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F-22 실전 배치 규모가 180여 대에 그친 것도 대당 가격이 1억 4,300만